안녕하세요, 여러분. 멋진 어른, 특히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존경받는 멋진 할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?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되지만 동시에 관계나 대화에서 나도 모르게 벽을 만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벽을 허물고 진정으로 따뜻하고 사랑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? 오늘 저는 멋진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 습관과 그것을 대체할 더 나은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손자, 손녀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신 분들, 혹은 자녀들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죠. 하지만 여러분,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는 사실 간단합니다.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는 멋진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는 대화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 어른들이 대화를 나눌 때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충고나 지적입니다. 예를 들어 손자가 힘든 일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조언부터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고 충고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?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려 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.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충고나 지적보다 공감과 이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. 자녀나 손자, 손녀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충고 대신 먼저 공감해 보세요.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랬구나. 정말 힘들었겠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. 그렇다면 충고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? 아닙니다. 충고가 필요할 때도 있죠. 하지만 충고는 반드시 상대방이 원할 때 해야 합니다.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물을 때 그제야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. 충고를 줄이고 공감을 늘리는 것, 이것이 대화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변화입니다.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줄여야 할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 어른들은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가치관이 있죠.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과 가치관이 때로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. 가족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?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나약할까? 우리 때는 이런 거로 힘들어하지 않았어. 이런 말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. 지금의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. 젊은 세대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우리 기준에서 보면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.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은 이런 게 중요한가 보구나라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보세요. 두 번째는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입니다. 손자, 손녀가 좋아하는 게임, 음악 또는 유행어를 배워보세요. 이게 뭐야?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이 작은 변화가 인간관계를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. 세 번째는 소통의 기술입니다. 우리 어른들이 대화를 나눌 때 자주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나 중심의 대화입니다. 대화 중에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로 시작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 많으시죠? 물론 여러분의 이야기는 가치 있고 중요한 경험들입니다. 하지만 대화가 항상 내 이야기로만 흘러가게 되면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니? 요즘 관심 있는 건 뭐야? 내가 해본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야? 이처럼 상대방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면 대화가 훨씬 더 활기차고 균형 잡힌 소통으로 바뀌게 됩니다.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, 이것이 소통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네 번째는 대화법입니다. 우리가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태도입니다.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서 그건 잘못된 방법이야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경우 많으시죠?
비판은 관계의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은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느끼고 대화는 점점 어려워집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? 인정과 칭찬을 중심으로 대화하기가 답입니다. 상대방이 한 행동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칭찬해 보세요. 예를 들어 손자가 시험에서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라고 칭찬해 주세요. 작은 칭찬과 인정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. 마지막으로 관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. 갈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.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갈등이 생겼을 때 자존심을 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죠. 하지만 여러분, 진정한 지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. 가장 멋진 어른은 먼저 다가가서 미안해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. 이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?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태도가 결국 더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.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하시나요? 충고 대신 공감, 내 기준 고집 대신 열린 마음, 나 중심 이야기 대신 질문, 비판 대신 인정, 자존심 대신 화해. 이 5가지는 단순히 멋진 할아버지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. 더 따뜻하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법입니다. 여러분도 이 변화를 통해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